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은 오늘 날씨를 보면 낮에는 굉장히 조금 날씨가 굉장히 풀리는 모습이었죠.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좀 이렇게 풀리는 모습인데 우리 시장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자, 오늘도 시장 흐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봐가면서 대응 방안까지 마련해 드리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죠. 0.16%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0.64% 정도 상승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선물 쪽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체도 살짝 좀 플러스 나오는 그 정도 선에서 그쳤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들 그런 쪽들은 좀 안 좋았고 나머지 중소형주 위주로 좋았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장 수급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죠. 상승 하락 종목수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 상승 종목이 517개 종목이 올라왔고요. 하락이 불과 299개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았죠. 상승 종목이 801개 종목, 하락 종목이 401개 종목이라서 양시장 모두 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침에 시작할 때보다는 약간은 불만인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아침에 시작할 때는 지금 현재 상태보다 이 상승 하락 종목의 비율이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태였죠. 자, 그래서 오늘 트레이딩을 이렇게 하시거나 주식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익이 나신 분들보다 오히려 조금 손실이 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시장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도 0.6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시장 또 2.47%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 쪽도 마찬가지 1.37% 정도 상승. 자, 미국 시장, 어제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좀 괜찮은 모습들로 마감이 돼서 자, 우리나라 시장만 좀 이런 모습이 나와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쪽을 보게 되면 이 비차익 쪽이 350억 정도 순매수, 그 다음에 차익 쪽이 350억 순매수, 비차익이 260억 정도 순매도되는 모습이었죠. 자, 차익 같은 경우는 선물하고 연계된 물량을 얘기하는 거고 비차익 같은 경우는 그냥 선물하고 관련 없이 현물만 매매하는 걸 비차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차익보다는 비차익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가 나왔을 때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시장 흐름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짚어보고요. 자, 오늘 하루의 흐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인데요. 자, 해외 시장 쪽, 미국 쪽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조금 떠서 시작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 9시 30분 정도까지 상승을 이어가는 듯 하더니 그 다음에 이내 밀리는 모습이었죠. 자, 이게 외국인들이 조금 현물 시장에서 처음에 매수했다 매도했다가 그러다가 조금 오전에는 매도로 좀 바뀌었었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수급 볼 때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이후에 반등 시도를 했지만 또다시 밀리고 그냥 하루 종일 오늘 좁은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봉을 놓고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입니다. 자, 제가 이때 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2월 25일 날 그때 조금 주 후반 정도로 가면 조금 시장이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명인의 복귀 시간을 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응이 굉장히 잘 되셨을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자, 요 날이었죠. 요 날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 코스피 지수가 한 6일 연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자,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에는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재 위치가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때 거래대금을 말씀드렸죠. 8조 수준 거래대금이 하루에 나타났는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8조의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자, 이날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던 그런 날이죠.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 물량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뭐 괜찮은 모습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자, 저 21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다 내려왔죠. 다 올라왔죠. 자, 그런데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좀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저항받을 구간 거의 근처에 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밀리는 과정, 뭐 어제도 마찬가지 고점에서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위쪽에서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어제 이 몸통 부분, 커다란 몸통 부분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이 확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자, 그렇게 되면 조금 누르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는 거래가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락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 자, 뭐 마찬가지 움직임 모습은 비슷한데요. 자, 아침에 조금 떠서 시작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뭐 한 9시 반 정도까지 강한 모습이었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저 오후장에 상당히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큰 틀에서의 시장은 거래소 시장하고 뭐 그 폭의 차이죠. 어떤 것들은 뭐 어떤 날은 이 코스피가 더 올라가고 어떤 날은 코스닥이 더 올라가고 하지만 하루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움직이는 모습은 형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시장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죠.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21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좀 못 갈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자, 이 수급이 돈이 이 수급이라는 게 항상 수익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쪽에서 조금 불안한 감정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저쪽이 단기간에는 움직일 수 있어도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탈동조화돼서 움직이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상태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의 저항,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 이동평균선의 지지. 자, 이런 모습이 나오고 현재 뭐 이 움직임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하고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수급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저 만긴 날, 이날이 만긴 날이었었죠. 만긴 날 한 1,000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가 유입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이날이 만긴 날이었었죠. 만기 전날부터 조금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1,300억 정도 매도를 하게 됐고, 오늘 465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좀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에는 한 1,000억 이상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자, 끝에 마지막에 나온 이 결과보다는 장중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까지 왔는지가 더 중요하죠. 자, 근데 장중에 약 1,200억 정도 순매도까지 확대가 됐다가 오후장 들어서 이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동시효과 때 이 뭐 한 500억 정도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 465억 정도를 매도했지만 그렇게 나쁜 수급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크게 보면 이 거래소 시장에 조금 종속돼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크게 보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독자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자, 일단 기관들도 보시게 되면 이때 좀 매수가 많았었죠.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만 따로 독자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시장 수급에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한번 볼까요? 자, 선물 시장 이때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큰 폭의 매수가 들어왔죠. 약 6,195억 정도. 이게 계약 수로는 한 8,800계약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어떤 분들은 이거 만기 지나고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자, 이거 시장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보실 게 아니죠, 지금은. 자, 이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만기날 청산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왔던 물량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롤오버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금요일 날 선물 8,800계약 정도, 이 정도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거기다가 조금 트레이딩 물량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나타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중에는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종가에는 8,800계약 순매수였지만 장중에는 약 12,000계약 순매수까지 갔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막 털어내는 모습이었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옵션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옵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오늘 콜옵션 쪽에서 5억 정도 순매도한 모습이었고요. 자, 금융투자하고는 이 콜옵션 쪽 포지션을 보게 되면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들은 콜 매도, 금융투자는 콜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자, 풋 쪽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옵션 쪽은 똑같은 방향이죠.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이 풋옵션 쪽에서 11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의 경우에는 2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하루 콜옵션 쪽에서 약간 반대되는 모습이 나왔다고 반대되는 포지션, 그런 포지션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일자별로도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되 누적도 좀 놓고 보셔야 돼요. 이 누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만기가 지난 지가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큰 의미를 둘 수는 없겠지만, 자, 이런 부분들이 이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면밀하게 살피시다 보면 나중에 만기 근처나 그때쯤 되면 시장에 감이 팍 잡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적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쪽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만기 지나고 115억 정도를 순 매도를 했죠. 콜옵션 쪽에서. 자, 오늘 뭐 한 4억 정도 늘리면서 콜옵션 누적 매도가 119억 정도를 콜옵션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 쪽을 보게 되면 이쪽도 마찬가지 콜 매수가 조금 늘어가네요. 22억, 오늘도 5억 정도 순매수해서 이 누적은 27억 정도 순매수로 나오는데요. 자, 외국인들은 콜옵션 쪽에서는 옆으로 기거나 아래로 빠지는 걸 원하는 거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풋옵션 쪽을 한번 보게 되면요. 얘기가 조금 틀려집니다. 외국인들 지금 풋옵션을 58억 정도 누적으로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투자는 풋옵션을 누적으로 77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누적 포지션에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 매도, 그 다음에 풋 매수죠. 풋 매수면 요거는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랫방향으로 좀 보는 포지션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금융투자의 경우는 아까 콜옵션 순매수가 20억 약간 넘는 수준이었죠. 약 24억 정도 됐었는데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현재 77억을 누적으로 순매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순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든 간에 좀 크게 좀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포지션인데, 자, 위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한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 시장의 수급 결론을 내드리자면,
자, 지금 현재 뭐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 차근차근 조금 추적해서 보시고요. 자, 지금 시장 메이저 외국인들이나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장이 올라가는 걸 그렇게 크게 반기지 않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섹터가 대북 관련주 섹터가 좀 특징적이었죠. 자, 이 보이시는 종목은 아난티라는 종목인데요. 뭐 조지 소로스가 사회이사로 등재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랐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런 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자, 지금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신 거죠. 이날 장 마감 후에, 자, 이날이죠. 2월 27일 날 장 마감 후에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 대북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좀 정리를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잘 듣고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회가 또 기회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좀 그렇게 얘기하시죠. 야, 대북 관련주 뭐 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뭐 결렬됐는데 이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 좀 더 크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하고 극과 극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자, 뭐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문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저도 물론 거기에 똑같이 동조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시진핑이죠. 자, 이 시진핑이 4월 달이나 뭐 5월 달 정도에 좀 방한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방한을 하면서 우리나라만 올까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북미 회담이 좀 결렬이 됐기 때문에 이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극과 극으로 이렇게 갈 확률은 높고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밥은 됐는데 뜸이 덜 든 것 같아요. 뜸이 약간 덜 들었으니까 뭐 뜸이 덜 들었을 때 먹으면 맛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4월 말 정도에 만약에 시진핑이 방한을 하게 되면요, 북한 거쳐서 뭐 어떤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4월 중순이나 그 이후에는 이게 남북 관계가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타이밍을 잘 잡으신다라면 그 계좌 깨진 것들 그런 것들 또 어느 순간에 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난티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강하게 갔으니까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종목을 보게 되면 뭐 아시아 종목 같은 종목도 볼 수 있겠죠. 참 이거 옛날 얘기 같은데요. 전에 작년에 자, 이 4,000원대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 추천하는 프로죠. 거기서 4,000원대 추천을 드렸었는데 11,850원까지 갔다가 뭐 거의 뭐 지금 6,00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인도적인 지원들 뭐 이런 차원에서도 뭐 얼마든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뭐 반등 나올 때 그럴 때 타이밍을 잘 잡아보신다라면 아난티나 뭐 이 아시아 종목 같은 것들 이런 쪽으로 잘 살펴본다라면 분명히 좀 안 좋았던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거는 잘 보고 그 타이밍을 타이밍 싸움이에요. 자, 아무 때나 그냥 막 들어가서 기다렸다가는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거의 밥은 다 돼 가는데 뜸이 안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특징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종목은 호텔 신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거는 오늘 한중 항공 협약이 좀 있었죠. 거기서 이 항공 노선
독점 항공 노선을 폐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다국적 이 항공사들 전부 다 그쪽 영공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항공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저 해외 면세점이죠. 지금 주가가 조금 상당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면세점에서 지금 다섯 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5개 중에 4개가 적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님께서 이거를 좀 마카오 쪽에 있는 이 마카오에 법인이 2개가 있어요, 호텔신라가. 그런데 하나를 그냥 마카오 쪽에 면세점을 정리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적자 사업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합리화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대감도 있고, 중국 방문객들 늘어날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태에서 실적까지도 조금 적자 부분들을 좀 이렇게 떼내는 과정에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했고요. 자,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곤란합니다. 올라갔을 때 쫓아가시면 곤란하고, 자, 눌림목이 나오는 과정, 그런 과정을 잘 보시고 눌림목에서 공략해보면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일단 업종하고 종목까지 다 좀 살펴봤고요. 자, 지금 이번에는 다음 주 시장 조금 예측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에요. 이 시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지받을 자리였어요. 자, 뭐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당연히 지지받을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기술적 반등 가능성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저항선까지 다 이렇게 왔는데 이게 하락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자, 주봉을 놓고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만 놓고 보면 작은 틀에 대해서는 읽을 수 있지만 큰 틀에 대해서는 읽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요. 자,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자, 뭐 2017년도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런데 자, 작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이때부터 올라온 거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평선의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60주 이평선의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 일봉에서도 62평선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주봉에서도 마찬가지 60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60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완전히 꺾인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상으로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려면 옆으로 한참을 횡보를 하든가 아니면 2400포인트 이상까지 그냥 크게 저항을 받지 않고 올라가 줘야 60주 이평선이 되돌아 나오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자, 현실상에서 이게 그런 모습이 나오기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하루하루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좀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조금 기술적 반등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단기 저항선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은 계속 이번 주에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명례 복귀는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저는 또 이따가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